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네, 오늘 제법 쌀쌀한 수요일이고요. 오늘은 연예가 소식 그리고 스타들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는데요. 강원과 경기 동부에 계신 분들 오늘 아침 교통안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온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아침 기온 7도에서 14도, 한낮 기온 15도에서 23도 예상됩니다. 이 쌀쌀함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는 만큼 외출하실 때는 겉옷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10월 14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 그리고 스타들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소식 함께해 주실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최정아 연예 전문기자, 또 배우 김서지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연예가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이 뭡니까? 네, 최근 인터넷 콘텐츠를 통해서 정말 대세남으로 떠오른 분입니다. 예능 블루칩으로 떠오른 이근대위가 최근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이근대위는 해군 특수전 전단 출신으로 군사 컨설트 겸 너튜브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방송에서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능 방송까지 이제 활동 저변을 넓히면서 굉장히 눈도장을 찍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 경력과 성추행 처벌 전력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성추행 처벌 전력이요? 네, 인터넷 방송하고 있는 전직 기자가 자신의 그 SNS 커뮤니티, 이 방송 커뮤니티에 알린 건데요. 이 이근대위가 성추행 관련해서 수사 받은 적만 있는 게 아니라 재판도 이어졌고 이게 상고 기각 결정이 됐었기 때문에 성범죄자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전직 기자가 하는 또 다른 채널이 있어요. 또 여기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게 이제 공공장소라고 해야 될까요? 클럽. 에서 이 물품 보관소 앞에 복도에서 어떤 신체 접촉이 있었다. 이게 CCTV에도 명확하게 찍혀서 유죄 판결이 난 만큼 이게 성범죄자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근대위 쪽 입장은 뭐예요? 네, 2018년 공공장소 클럽에서의 추행 사건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은 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 나온 이 증인 한 명은 여성의 남자친구이며 당시 직접 성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 또한 당시 폐쇄회로 CCTV 3대가 있었으며 본인이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서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스스로의 양심에 비춰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고 재차 강조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 이런 얘기 있던데요? 네, 사실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근대위가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기자 출신의 너튜브가 성추행 전력을 밝히기 전에 이근대위를 만난 여성의 제보라고 하면서 개인 방송에서 이근대위가 유엔 근무 경력이 없는데 유엔 근무 경력을 거짓말하고 다닌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에 이근대위는 자신의 SNS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유엔 여권 사진을 올렸어요. 이 사진을 올리면서 함께 허위 사실 유포 고소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 너튜브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어쨌든 요즘에 이런저런 구설수랄까요? 뭐 저런 일 때문에 광고도 찍었는데 광고 영향은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한 논란이 3번 연속되고 있는데 그게 다 사실은 아니라고 해도 일단 광고 관계자 입장에서는 이게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근대위가 모델로 출연한 이 영상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인터넷 방송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정리돼 가고 있는 중이고요. 또 그냥 SNS 홍보물들도 있었어요. 이것들도 삭제되거나 정리하는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가수 구하라 씨의 자택에 도둑이 침입해서 고인의 금고를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구하라 씨의 친오빠와 지인은 어느 순간 구하라 씨 자택에 있던 금고가 사라져서 CCTV를 통해 도둑 맞은 걸 알게 되었다면서 당시 구하라법에 집중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기사화를 안 하고 범인만 조용히 잡을 생각으로 서울에 있는 동생 후배에게 연락해서 지난 3월 경찰에 의뢰했다고 합니다. 이 금고에 들어가 있는 거면 저 귀중품일 텐데 범인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다. 이게 금고가 지금 도난당한 게 지난 1월이거든요. 지금 무려 9개월이나 지났는데요. 지금 이 안에는 구하라 씨 관련 서류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오빠가 CCTV 장면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이게 조용히 밤에 들어와서 마치 현관이 어느 쪽인지 아는 듯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요. 하다 보니까 이거 면식범 아니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 아니냐 이런 차원이고 사실 이제 다음 달이죠. 11월 24일이면 구하라 씨 일주기예요. 네. 이거 앞두고 좀 어떻게든 범인 잡고 싶은 마음에 오빠가 CCTV 공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면식범일 가능성이 있어서 공개한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일단 구하라 씨 오빠 저도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한들 CCTV 모습이 비치면 이 사람의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 그 금고를 가져간 그 안에 기중품을 가져간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화가 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괘씸하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 매체 기자와 상의를 해서 제보를 받는 식으로 기사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하나 당부를 했는데 이 일과 상관없는 식의 기사를 써서 뭔가 구하라 씨의 이야기를 좀 흐리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이었고요. 배우 김서지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획 스타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 다 좋아하실 거예요. 네. 자, 이겁니다, 이거. 예. 가황 나훈아 신드롬. 네, 오늘은 대단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우선 함께 이야기 나눌 김대호 대중문화 전문기자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이 테스 형 때문에요.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이 비대면 콘서트 이후에 굉장히 큰 화제가 되면서 너도 나도 테스 형을 외치고 있죠. 정말 한 시대를 풍미한 가수고, 근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라고 하기에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전설의 가수이고요. 공연을 할 때마다 정말 화제가 되는데 이번 공연은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네, 신드롬, 나훈아 네. 신드롬. 이게 지난 2017년에 콘서트 할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런 난리가 없다. 그리고 추석을 지배한 건 코로나19가 아니라 나훈아였다. 네. 그때 실시간으로 저도 이제 TV를 보면서 SNS를 봤더니 정말 다양한 SNS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다 그야말로 나훈아로 도배가 되고 있더라고요. 요즘 나훈아 덕통사고라는 말 아세요? 덕통사고? 독독사고 당했어요. 그렇죠. 당했어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 20, 30대들이요. 교통사고를 당하듯이 정말 갑작스럽게 누군가의 팬이 됐다. 어떤 부분을 좋아하게 됐다. 이거를 덕통사고라고 부르는데요. 정말 전 국민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또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훈아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통사고를 당한 만큼 제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나훈아 씨의 본명 일단 최홍기 씨입니다. 네. 1947년 올해 나이 74, 그러니까 74세인데요. 1966년 서라발예고 2학년 무렵에 천리길을 발표하면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이 간드러진 꺾기 들리시죠? 이 네. 꺾기 창법이 매력적이었던 나훈아 씨는 1968년에 발표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주 크게 히트를 하면서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이 나훈아 씨는 노래 실력은 물론이고 보시다시피 성붉은 외모 그리고 세련된 압도적인 카리스마 있는 이 퍼포먼스로 1970년대 지금의 BTS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면서 과거 한 시대를 풍미한 원조 오빠 부대의 창시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야, 올해 나이가 74세인데 저도 그 공연 봤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오 하고 이렇게 쫙 빼는 거 있잖아요. 너무 대단해요. 나 언제 끝나나 했어요. 근데 그게 쫙 이어지더라고요. 대단해요. 네. 히트곡도 상당히 많죠. 네, 지금까지 약 200여 장의 앨범.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싱글로 발매되는 게 아니라 예전 레코드판이었으니까 12곡의 건전가요까지 포함해 한 13곡 정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발표한 노래가 한 3,000곡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800여 곡이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대단하네요. 이제 이 장르를 굉장히 많이 넘나들었어요. 민요면 민요, 그다음에 팝송이면 팝송. 이 팝송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또 당시 우리나라에서 인기 높았던 탐 존스의 느낌이 난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타고난 철의 목소리를 가진 가수로 불렸습니다. 1990년대부터는 한국의 가요계에 살아있는 전설 이렇게 이제 군림을 했었죠. 예. 지금 말씀하실 때 중간중간에 공연 이렇게 화면이 사진으로 나왔는데 나왔죠. 말 타고 등장하고요. 말 위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막 놀랬어요. 자작곡이 800여 곡이나 된다.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작곡이 800곡 된다는 건 보통 가수와 달리 또 거기에 작사, 작곡에 관한 저작권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저작권료가 딱 얼마다 알려지진 않았는데 대략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모아졌습니다. 그게 한 달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 정도는 충분히 지금 벌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작사, 작곡한 곡수도 있지만 대략 노래방에서 얼만큼 불려지냐 이런 것도 있고요. 거기다 요즘 인터넷에서 젊은 사람들도 나훈아 씨 노래를 들어요. 또 음원 저작권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략 연간 한 10억 원은 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비대면 콘서트한 뒤에는 이게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겠어요. 연간 10억 원으로 추정인 거죠. 근데 사실 히트곡이 정말 많은데 이걸 하나하나 다 짚어보면 저희 내일 아침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개만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아내들이 이 연인들이 이 내 남자친구하고 남편한테 정말 듣고 싶은 노래 1위.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지금 나오고 있죠. 각종 이 조사해도 빠지지 않고 상위권에 한국의 명곡으로 들고 있고요. 자, 또 이어지는 곡. 두 번째. 멈출 수가 없네요. 울긴 왜 울어. 딱 나오죠.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이 노래가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은 1982년에 3집 노래입니다. 근데 요거가 울긴 왜 울어. 요 3집에 요거 하나만 히트곡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잡초. 잡초. 네, 잡초도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나훈아 씨의 히트곡이고요. 사실 너무 좋죠. 이게 울긴 왜 울어 또 이 잡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약간 뽕짝 트로트 이러면서 약간 우리의 전통 가요를 조금 하대하는 경향도 있었어요. 근데 이 나훈아 씨의 토속적인 이런 창법, 어떤 다양한 장르가 섞인 것 같은 풍성한 작곡 이런 것 속에서 전통가요로서 어떤 좀 자부심이 생긴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들이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듣고 싶어하는 곡 1위가 사랑이었는데 이 남편들은 그걸 꼭 술집 가서 불러요. 집에 가서 아내 없을 때, 아내 못 들을 때. 집에 가서도 불러요. 불러요? 어머. 늦게 들어가가지고 반성을 할 때. 김대우 기자는 특별히 좋아하는 노래 있습니까? 저는 제가 맨 처음 배운 대중가요가 제가 3살 때 배운 노래예요. 바로 이제 나훈아 씨의 불후의 명곡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리고 이제 눈물의 씨앗 아시잖아요. 그 노래를 저는 이제 태어나서 대중가요를 처음으로 이제 알기 시작을 했고 이후에 이제 무시로 무시로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고 또 이제 당시 갈무리라는 단어가 이제 한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유행을 했었는데 이 갈무리라는 노래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요. 많은 분들 아마 아실 텐데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이 노래가 저는 강진 씨 노래인 줄 알았거든요. 사실 나훈아 씨 노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취재하기 전에는 이게 당연히 강진 씨 노래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노래가 원래 나훈아 씨 앨범의 수록곡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러니까 히트곡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인기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강진 씨가 자신의 이제 앨범을 만들고 신곡을 해야 할 때
준비해온 신곡보다 아무래도 이 노래가 훨씬 마음에 들고 아내분도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자. 나훈아 선배님 한번 찾아가봐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진 씨가 용기를 얻고 나훈아 씨에게 찾아가서 이 노래를 주시면 열심히 해서 제가 땡벌로 유명 가수가 되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나훈아 씨가 후배 사랑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조인성 씨 노래죠. 맞아요. 영화에서 이 노래를 불렀었죠. 그래서 나훈아 씨가 그러면 당신의 앨범을 들고 와봐라 라고 해서 강진 씨의 노래를 들어보고 강진 씨의 목소리에 맞게 창법에 맞게 심지어 편곡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편곡을 해서 가사와 멜로디가 좀 짧았었던 노래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강진 씨한테 딱 맞는 맞춤 노래를 만들어줬다고 하는데 감동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심지어 처음에 이 녹음하는 날까지 찾아와서 가이드를 불러줬대요. 가이드를 불러주고 그것도 한 번밖에 들려주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거야 정도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듣게 되면 강진 씨가 아무래도 모창을 하게 자기도 모르게 모창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딱 한 번만 들려주고 자신의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도와줬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이런 게 궁금해요. 이렇게 대가수가 본인의 곡을 이렇게 줄 때는 이게 얼마인지 아니면 나중에 이게 퍼센트로 받는 건지. 그렇게 해야 하죠. 네네. 그렇게 해야 하고 저도 사실은 곡비라고 하잖아요. 곡비가 얼마일까라고 궁금했는데 강진 씨가 직접 밝혔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빵원. 안 받아요? 아예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다고 해요. 네, 저도 강진 씨한테 이걸 직접 들었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셔도 약간 눈가가 촉촉해져요. 뭐냐면 본인이 무명이었잖아요. 근데 정말 인생을 바꿔준 곡인데 찾아갔을 때 처음부터 흔쾌히 벌써 태도가 흔쾌했고 사실 이게 뭐 편곡료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음원에 대해서도 이게 평생 4, 70년까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이 어떻게 보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배한테 그냥 내주신 거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히나 나훈아 씨 노래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그 곡에 사연이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더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나훈아 씨도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노래를 만들어놨는데 33년이 지나서야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었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엄니라는 노래인데 우리가 이 나훈아 씨 하면 대표적인 부산 사나이잖아요. 말할 때 노래할 때 이 부산 아주 구수한 어떤 억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산 사나이가 전라도 사투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작사를 해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뭐 그냥 나 혼자 쓴 게 아니라 이 전라도에 사는 지인 통해서 사투리 감수까지 받았는데 이렇게 애써 정성 들여 만든 곡이 33년 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33년 만에 공개될 수 있는 사연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었는데 그게 이제 가슴속에 남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예술가나 아니면 또 대중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당시 상황 때문에 굉장히 눌려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심수봉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시 그 노래를 무궁화라는 노래로 해서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이 나훈아 씨 역시 이제 1987년도에 이 노래를 만들게 됩니다. 이 노래는 이제 그 먼저 간 자식이 자신을 찾을 것 같은 엄마에 대한 간절한 호소를 담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에만 그치지 않고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 5.18 유가족에게 전달을 해달라면서 당시 광주 MBC의 카세트 테이프, 그러니까 1987년도였기 때문에 이 CD가 보편화되지 않던 시절이었거든요. 이 카세트를 약 2,000개를 제작을 해서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 당국에 이제 체크가 되면서 결국 전달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큰 뜻이 담긴 노래였네요. 그렇죠? 예. 자, 지금 우리 가황 나훈아 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나훈아 하면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남진 이렇게 되는데 70년대 대중음악 가요계를 석권한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슈 메이커면서 우리나라의 연예계에 이제 라이벌 구도가 만들어진 첫 번째
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화계에서는 트로이카라고 해서 이제 여자 배우들의 어떤 경쟁 구도가 있었는데 네. 이 가요계에서는 남진 씨와 그다음에 나훈아 씨가 대표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그 1945년생인 남진 씨가 먼저 데뷔를 했고요. 그러면서 국민 오빠 자리에 먼저 올라섰습니다. 지금 이제 한복 입은 옷이 나오는데 꼭 막내 도련님 같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나훈아 씨는 이제 간드러지는 그런 어떤 목소리, 그다음에 어떤 손끝으로 하는 제스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여성들의 많은 심금을 울리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죠. 당시 두 분의 인기 경쟁이 뭐 정말 치열했었다고 들었어요? 네, 치열했고 남진 씨가 좀 강조하는 게 있죠. 내가 먼저 데뷔했고 내가 먼저 스타였는데 본인 이제 월남전에 다녀왔더니 내가 있던 자리에 떡하니 신성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나훈아 씨인 겁니다. 근데 그걸 딱 보고 본인한테 자극이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좋은 라이벌이 있으면 서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이제 유명했던 게 1971년에서 73년인데 특히나 그 중간 1972년에 남진 씨가 님과 함께라는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나훈아 씨는 고향역을 발표합니다. 지금 님과 함께 고향역 우리도 지금도 다 아는 노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뭐 72년뿐 아니라 1970년대 이 두 사람의 경쟁도 대단했지만 한국 대중가요를 부흥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알았네요. 남진 씨가 형이었네. 그죠? 네. 45년, 47년 이렇게 되네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남진 씨가 나중에 한 이야기가 알고 보니까는 이 조용필 씨로부터 실제 나이를 들었는데 발표된 것보다 한 대여섯 살이 나훈아 씨가 어리다고는 얘기를 조용필 씨에게 귀뜸을 들었고 아무래도 라이벌 구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이가 같다 이렇게 그랬구나. 좀 그 언론에서 이야기한 네.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두 분은 오빠 부대의 원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남진 씨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나훈아 씨는 당사자인 내가 봐도 참 절묘하다.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라이벌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왜 지금도 아니죠. 조금 예전에 H.O.T 그리고 잭스키스의 이 팬싸움이라고 하죠. 이렇게 팬들끼리 기싸움을 하는 실제로 몸싸움까지 이뤄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팬싸움의 원조는 나와 나훈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요. 이 각자의 오빠 부대 사이에서도 실제로 기싸움이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연말에 상을 받게 되면 상이라는 게 원래 다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남진, 나훈아 둘 중에 한 명밖에 받을 수가 없는데 이때 둘 중에 한 명이 받게 되면 다른 쪽에서 난리가 그래요. 네. 막 소상난 것처럼 상황이 너무 복잡해진다라고 남진 씨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대성통곡을 하고 집에 돌아가지 않고 막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러셨던 분들이 지금 며느리 보신 거 아니에요? 다 지금 손주 들고 그러네요. 그러신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맞네요. 근데 이게 당시 연예가 발칵 뒤집힐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 또 있었죠. 그렇죠. 보통 이 연예면은 문화면이나 아니면 스포츠 신문에 나야 되는데 당시 일간지 사회면을 장식했던 희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훈아 씨가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당했던 건데요. 당시 이 사건 언제 일어나느냐? 아까 제가 님과 함께 고향역이 나왔던 연도가 1972년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두 사람의 라이벌 구도가 아주 뜨거웠던 그때입니다. 네. 그때 이 트로트 가수로서 그냥 뭐 대중 가수로서 두 사람이 최고의 인기를 국가하던 그 시절에 서울시민회관에서 공연이 나흘간 열리는데 앞에 이틀을 남진 씨가 공연하고 뒤에 이틀을 나훈아 씨가 공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비습 사건은 공연의 마지막 날 나훈아 씨가 공연했던 그때 일어납니다. 그럼 공연 도중에 피습을 당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 히트곡이었던 찻집의 고독을 부르고 있었는데요. 그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뛰어올랐어요. 당시에는 이제 손 한 번만 잡는 게 팬들의 소원이었고 펜 한 번 잡아주는 게 이제 스타의 어떤 저거였거든요. 네. 거리감이 좀 없었던 그 당시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열성팬의 한 돌발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악수를 청하다가 나훈아 씨를 넘어뜨리고 병으로 이제 얼굴에 이제 그 상처를 내게 된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무려 얼굴에 이제 72바늘이나 꿰매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니 근데 무대에 갑자기 뛰어올랐던 그 알 수 없는 남자는 도대체 왜 그런 일을 벌인 거래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 범인 그러니까 이 범인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었는데요. 범인이 경찰에 붙잡힌 후에 피습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다소 어이가 없는 이유인데 인기 연예인을 해쳐서 이름을 알리려는 영웅심에서 일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웅심. 영웅이 이런 상황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범인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범인 뒤에 다른 배우가 있다 이러면서 또 떠들썩해지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앞서도 최 기자께서 BTS급 인기라고 했어요. 네. 두 분이. 지금 말하자면 BTS의 전국쯤이 지금 다친 거예요. 이게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때는 라이벌이 있었다는 거죠. 네. 사람들이 그 배우에 누구가 있는 게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해요. 사실 정보가 없으면 유언비어나 루머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던 게 이게 1972년에 발생했다고 말씀드렸고 두 사람 남진, 나훈아, 남진의 라이벌 구도가 아주 굉장한 시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 뒤에 게다가 이 붙잡힌 범인이 나는 남진 씨 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혹시 남진 씨가 사주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런 루머가 유언비어가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럼 의심은 의심일 뿐이잖아요. 이게 사실로 밝혀졌나요? 일단 이 피습 사건이 일어난 지 2년 후에 남진 배우설, 일명 남진 배우설에 힘을 실어줄 증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요? 한국연예인협회에 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건데요. 그 내용이 실로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나훈아 씨 사건에 남진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이 한국연예인협회에서 자체 조사를 위해 범인이 복역 중인 교도소를 직접 가서 면담을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범인이 또 다시 한번 가요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폭탄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네. 바로 나훈아 피습 사건을 사주한 건 남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래 버렸어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남진 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니 이거는 누가 나를 모함하려고 하는 거다. 이건 재론의 가치도 없다. 딱 잘라서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새로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어요. 바로 이 범인이 이 나훈아 씨를 피습하기 전날 아침에 남진 씨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섣부르게 그래도 의심하시면 안 돼요. 왜 찾아갔느냐. 네. 가서 나 전과 사범이다. 돈 좀 내놔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네. 남진 씨 당연히 뭐 알지도 못한 사람이 돈 내놔라. 막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그 역시 딱 잘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거절한다고 해서 한 번에 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원래 이제 거짓과 진실이 약간씩 섞여 있을 때 더 확 믿고 싶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범인이 그 일부 내용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남진 씨에게 이야기한 것도 맞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한마디를 더 했다고 합니다. 그 라이벌인 나훈아 씨를 해치울 때니까 보상을 해달라. 그래서 이 남진 씨 곁에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 사람 정상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일단이 좀 돌려보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당시 5,000원. 그러니까 이제 당시 아마 선생님 분들의 월급이 한 12만 원 뭐 요 정도 할 때였으니까 그 정도의 이제 돈을 주고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만났고 그걸 먼저 이야기했다는 것으로 해서 남진 씨가 사주했다라는 이 발단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찾아갔었고 돈을 5,000원을 준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됐군요. 네. 나훈아 씨 반응은 어땠습니까? 나훈아 씨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런 나를 해치겠다 뭐 이런 운운하는 얘기를 들었다면 이걸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해줬다면 내가 미리 알고 좀 조심하고 대응책을 세웠을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아쉽다, 섭섭하다, 약간 요 정도 감정 내비쳤습니다. 약간 서운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훈아 씨와 남진 씨를 괴롭혔던 이 테러범 정체가 밝혀졌나요? 어떤 거? 이분 정말 반전에 거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테러남의 정체는 남진 씨의 팬도, 나훈아 씨의 팬도 아니라 고 신성일 씨의 광팬이었다고 하는데요. 나훈아 씨 피습 사건의 이 범인은 사실 신성일 씨의 주소는 물론이고 거의 신상 면세서를 뭐 달달 외우고 있을 수준이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광팬이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심각한 수준의 스토커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진짜 뜬금없는 정체 테러남이네요. 맞습니다. 이 바로 피습 사건이 있던 날 이 공연에 신성일 씨도 이제 출연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범인은 갔고 그런데 가서 본인이 술을 먹고 좀
졸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졸다가 일어나 봤더니 신성일 씨 순서가 지나간 거예요. 그럼 사실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칼이라도 뽑았으면 뭐 칼을 뽑았으면 우리가 무라도 썰어야 된다 이런 말 이런 거 지킬 필요 없는데 이때 바로 하필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게 나훈아 씨가 찻잔의 고독을 부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라도 하면서 범행을 결심했다고 하네요. 아니 무슨 신성일 씨 팬이라면서 신성일 씨 공연할 때 다 자고 있다가 그러네요? 일어나가지고 범행 저지르고 참 희한한 분이네. 네, 조금 보태드리면 신성일 씨를 좋아하는데 그럼 왜 신성일 씨를 피습하러 갔느냐. 이제 왜 이게 좋아하다 보면 도를 넘어서면 스토킹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니저하고 좀 갈등, 트러블이 생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으로는 그것에 대한 안갚음을 하겠다. 그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아니 진짜 무슨 범죄 영화 한 편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스토리가. 예. 근데 이 두 분 사이에서 남진 나훈아 사이에서 오히려 새우등 터진 그런 가수가 있다. 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스포츠 신문이 없을 당시였거든요. 70년대는 이렇게 타블로이드판 주간지하고 그다음에 주간 뭐 땡땡 뭐 무슨 데이 뭐 이런 그 주간지들이 유행할 때였는데 남진 씨와 나훈아 씨에 관한 소식을 전하면 무조건 이제 다 매진이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러면서 남진 씨나 나훈아 씨 옆에 있는 여자 연예인들의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는데 뭐 당시 활동을 했던 조미령 씨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오해를 받고 이렇게 해졌는데 딱 한 명 오해를 받지 않으신 가수 한 분이 있어요. 이미자 씨. 정도가 이제 오해를 안 받았는데 특히 이제 하춘아 씨 같은 경우에는 MBC에서 매년 개최됐던 10대 가수제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한 명씩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을 뽑는데 꼭 이제 하춘아 씨는 꼭 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진 씨가 받을 때도 하춘아 씨가 받고 그다음에 나훈아 씨가 받을 때도 받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두 사람의 어떤 연문설 둘이 너무 가깝다. 그리고 또 이제 팬들 사이에서 질투와 시기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마음고생이 심하셨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또 하셨습니다. 팬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 오빠 옆에 있는 게 싫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사실 중간에 껴있는 하춘아 씨는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요. 하춘아 씨랑 이제 방송에서 뵌 적이 있는데 하춘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뭐 요즘은 뭐 눈으로 욕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거보다 더 심하게 말로 욕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아니, 이건 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는 이 못을 휘어서 새총으로 쐈대요. 흉기잖아요. 야, 이거 흉기지. 그렇죠. 그리고 공연을 하다가 몸이 너무 아파서 이제 계속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대기실에 들어와서 이제 좀 몸을 봤더니 온몸이 정말 상처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무대 위로 막 무언가를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하춘아 씨가 당시에는 이 시상식에서 이런 일도 있었는데 오색 테이프를 목에다가 이렇게 착 걸어주더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머리를 조금 숙였는데 그 걸어준 테이프를 갑자기 목을 확 졸라보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춘아 씨가 이게 너무 무서워서 그 다음부터는 항상 무대에 설 때 경호원분들을 이제 함께 올라가거나 좀 대기를 꼭 부탁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뭐 아이돌이나 연예인들 팬들은 이 정도는 아니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분들 덕분에 그러니까 위에 선배들이 이렇게 좀 고생을 해주신 덕분에 그냥도 마찬가지군요. 선배분들이 고생을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좀 편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건데 요즘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경호원 팀들이 있어요. 맞아요. 정말 근처에도 못 가게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좀 팬 문화가 성숙했어요. 사실 뭐 불과 20세기 말 21세기 들어서도 사생팬이라고 해서 그 어떤 아이돌 그룹들의 어떤 모든 일정을 따라다니는 심지어 해외까지 따라가는 그럴 정도로 심했었죠. 그런데 지금 많이 팬들이 앞장서고 또 그 가수들이 앞장서고 서로 도우면서 이 팬 문화가 어떤 함께 뭐 나무를 심는다든가 어디 가서 봉사를 한다든가 좀 기부 문화도 형성이 되고 좀 더 성숙해져가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전체는 아니거든요. 좀 더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그 국내 가수뿐만 아니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클리프 리차드 공연, 그다음에 레이프 가렛의 공연. 이 사회면에 모두 실린 그 아주 정말 대단했던 여성 팬들의 어떤 것들로 인해 가지고 당시 상황이 좀 그 공연이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경호나 아니면 또 테크니컬한 측면으로 많이 보호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클리프 리차드가 저희 어머니 세대고요. 레이프 가렛이 제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생 때인데 제 친구 누나가 학교라고 쫓아다녔어요. 아주 난리였습니다. 다 지금 저 며느리 보고 사위 보고 다 그러십니다.
청춘이어서 뜨거웠고 사실 방출구가 없잖아요. 네. 거기 가서 소리라도 지르고 맞아요. 오빠 해야 좀 마음의 응어리가 풀렸습니다. 네. 근데 이 남진 나훈아 씨는 외모부터 창법 여러 가지로 정말 그 매력들이 제각각의 매력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두 사람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양대 산맥으로 가요계를 평정했던 것 같은데 고향도 다르고 성격, 이미지, 노래풍도 다른데 일단 남진 씨가 전남 목포의 부유한 집안 아들이면 이 나훈아 씨는 부산에 어떻게 보면 그게 뭐 넉넉하지는 않은 그런 집안에서 자수성가한 가수였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남진 씨는 뭔가 도시적이고 세련된 이미지, 뭐 의상도 그랬고요. 이 나훈아 씨는 뭔가 수수하면서도 또 푸근한, 그러면서도 강렬한 카리스마 이런 걸 이제 가진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요. 성격도 참 대조적이었는데 제가 선배 가수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남진 씨는 뭔가 되게 쾌활하고 밝고 부침성이 좋고 이런 성격이라면 나훈아 씨는 조용하고 진중하고 어디선가 책 읽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진 씨를 대표하는 건 의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또 이제 이 사랑한 눈물의 씨앗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배운 노래가 이제 남진 씨의 님과 함께였는데 님과 함께를 추억하다 보니까는 그때 당시 남진 씨가 입고 나왔던 옷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옷과 똑같아요. 네, 근데 네. 지금은 이제 LED 전구라 그래가지고 작은 전구를 옷에 설치할 수 있지만 네. LED가 없을 당시에 전구를 이 옷에 달고 그랬군요. 이 콘센트에 꽂아가지고 불이 들어오는 옷을 입고 하기도 했었고, 뭐 남진 씨는 이제 수려한 외모, 호탕한 이 어떤 느낌이 있었고, 또 이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 투박하면서도 싱어송라이터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동물과 이제 그 비교를 당했어요. 동물이요? 상대편 팬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 남진 팬들은 나훈아 씨에게 이 소도둑놈 저리 가라 라고 하고 있고, 또 나훈아 씨 팬들은 남진 씨에게 돼지 멱다는 소리 뭐 이렇게 아주 그 냉혹한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 팬들끼리 엄청난 경쟁을 했던 거고 사실 두 분의 스타일 자체가 모든 게 너무 달랐기 때문에 더 좀 심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나훈아 씨한테는 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피습 이후에 건강을 회복한 이후 1973년도에 비밀리에 공군에 입대를 해서 화제를 모으게 됐었는데요. 그리고 입대 직전에 결혼을 했다가 전역 1년을 앞둔 1975년도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1976년도에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유명한 일이죠. 영화계에서 정말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었던 여배우 김지미 씨와 결혼을 발표를 하면서 정말 큰 화제를 모으게 됐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게 뭐 굉장한 탑스타 두 명의 결합이기도 하지만 뭐 요즘엔 연상연하가 아무렇지도 않게 됐지만 당시에는 나훈아 씨가 7살 어리다, 연하다 이게 또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굉장히 이게 사랑이다 보여주듯이 뭐 두 사람이 서로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때 당시에 배우 김지미 씨가 나훈아 씨가 장차를 크게 될 거를 알고 이 예절이라든가 서예라든가 이런 걸 다방면에 걸쳐서 예술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훈아 씨가 서예도 능하다고 하죠.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두 사람이 화목했던 기간은 좀 길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두 사람이 사랑에 집중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나훈아 씨가 다시 가수로 복귀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뭐 보태지고 하면서 두 사람은 1982년에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사이가 멀어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가요계로 복귀하면서부터가 이유네요. 네,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나훈아 씨가 영원히 은퇴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훈아 씨가 이 김지미 씨와 결혼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팬들도 많이 떨어져 나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나훈아 씨가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이 나훈아 씨가 결국은 이제 그 본업인 가수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생활에 불규칙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최무룡 씨가 남겼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명언을 남기게 되는데 여자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다. 해서 모든 재산을 김지미 씨에게 다 주는.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였다라고 이 기사화가 되어졌는데 네.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땐 지금은 뭐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나. 대행되시네요.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어쨌든 두 사람은 이혼 후에 서로 평가하는 얘기가 또 이렇게 화제가 되고 그랬죠?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너무나 유명한 말인데요. 이혼 후에 나훈아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지민은 나를 진정으로 남자로 만들어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지민 씨도 진정 남편으로 믿고 의지할 남자였다라고 말한 것이 아직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죠. 네, 그런데 나훈아 씨는 김지민 씨와 이혼한 이후에 다시 재혼하시죠? 네, 맞습니다. 3년 뒤인 1985년 나훈아 씨 연문살이 났던 한 후배 가수와 정식으로 결혼을 하는데요. 이후에 1남 1녀의 아이를 뒀지만 2명의 아이를 뒀지만 백년해로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2011년도 이 일도 참 유명한 사건인데 8월에 세 번째 아내가 결국 이분이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무려 5년 동안이나 이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기도 했었죠. 네. 그러다가 지난 2016년도 법원에서 이혼을 하라고 판결을 했고요. 또 12억 원을 위자료로 배상하라고 해서 5년 동안 진행한 이 이혼 소송에서 패소를 하며 결국 네. 이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나훈아 씨는 그 인기만큼이나 또 루머 스케일이 또 남달랐어요. 맞습니다. 2007년이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나훈아 씨가 이제 막 60을 넘긴 60대 초반의 나이였는데 네. 뭐 여배우 연물선, 일본 폭력 조직, 신체 폭행설 네. 정말 흉흉한 소문들이 막 돌았습니다. 근데 왜 돌았냐면 그때 좀 나훈아 씨가 좀 이제 잘 안 보였어요. 활동을 안 하시다 보니까 지금 어디 뭐 미국에 있대, 부산에 있대, 어디에 있대 하다 보니까 그 어떤 행적에 대한 궁금증이 이런 왜 지금 보이지 않는가에 대한 또 이 악성 루머가 돌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 소문이 그러니까 잔잔해지진 않았어요. 가라앉질 않자 나훈아 씨가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 열고 이건 루머다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때 해명이 또 대단했죠. 네. 네. 그때 이렇게 테이블 위로 탁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기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저도 놀랐습니다. 현장에서. 현장에 계셨어요. 그리고 또 뇌경색 투병설 그것도 있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후에 그 나훈아 씨가 모든 공연을 취소하고 음반 발매 계획도 취소하면서 그 투병설이 번졌죠. 그래서 이제 뇌경색 투병설, 그 다음에 또 실어증이다, 또 대인기피증에 걸렸다, 이런 이제 또 루머가 휩싸였는데 이번에 이제 그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 걷기도 어렵고 말도 어눌하다라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건강하니까 정말 미안해요. 뭐 이러면서 그 웃음을 선사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 번씩 소신 발언을 해서 또 놀라울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소신 발언 뭐 이러니까 요번에도 많이 화제가 됐는데 과거 나훈아 씨가 삼성그룹 회장의 부탁을 거절한 그런 일이 있었다. 유명한 일화죠. 네. 그러니까 보통 그때 당시에 뭐 나훈아 씨뿐 아니라 유명 가수들에게 또 재벌뿐 아니라 여러 가지 고위급 모임에서 가수를 초빙해서 어떤 노래를 부르게 부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노래 한 3곡 부르면 3천만 원. 이게 뭐 거의 1980년대 네, 뭐 노래 한 곡에 1,000곡인 셈인데 이 제안이 나훈아 씨한테 가지 않았을 리가 없죠. 그런데 나훈아 씨는 단 한 차례도 이런 어떤 고위급 모임에 어떤 노래 부르는 무대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별세계 이 그룹에서 와서 좀 노래 좀 해줘라 했는데 나는 내 노래를 듣기 위해서 표를 사는 사람들 앞에서만 노래를 한다. 말하자면 티켓이 아니라 지금 수표가 오는 거죠.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표 사서 내 공연에 들어와서 봐라. 그렇죠. 아니, 그분도 궁금한 게 만약에 이재용 아나운서에게 이런 제안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죠. 이렇게 바로? 네, 바로 갑니다. 네. 이렇게 숨도 안 쉬고. 그러니까 그래서 더 부러운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부러운 거예요. 맞아요. 쉽지 않고 누구나 어떤 만약에 내가 어떤 소설을 쓴다든가 일기를 쓸 때는 참 멋있게 하고 싶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현실이 다름이 비통할 뿐입니다.
그리고 정치계 입문도 단칼에 거절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과거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고 이주일 씨가,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정치계에 입문을 할 당시에,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나갈 당시에 나훈아 씨에게도 러브콜이 왔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훈아 씨가 이 러브콜을 한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보시오, 내가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면 나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울긴 왜 울어를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 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이클 잭슨이 저보다 울긴 왜 울어를 더 잘 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죠, 그거야 나 선생이 최고로 잘 부르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나훈아 씨가 그럼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정치를 해야 됩니까? 노래를 해야 됩니까? 이런 게 멋있는 거야.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참 미워요라고 앞에서 딱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소신이 정말 강하신 분이고 말씀을 너무 잘해요. 네. 딱딱 할 말은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하시는데 이번에 뭐 또 하나 거절한 얘기 있어요. 북한 공연도 거절하셨어요. 그렇죠. 사실 뭐 이 나훈아 씨 대쪽 같은 소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팬들이 더 좋아한다, 열광한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데 이 북한에서의 공연이라는 게 뭐 꼭 북한을 가고 싶다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 가수다라는 어떤 인증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연예인들이 선방하는 무대이기도 한데 뭐 옛날에 단 한 차례 가지 않았던 건 물론이고 바로 최근이에요. 2018년 4월에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서 사전 행사로 이 남측 이 공연단의 예술 행사가 있었습니다. 공연이 있었는데 여기에 나훈아 씨도 좀 왔으면 좋겠다. 북측에 제의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당시 나훈아 씨 일정이 있어서 힘듭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뭐 표면상으론 그랬지만 결국은 이게 대중 가수, 대중문화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왔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약간의 틈도 안 주고 딱 아니다 생각하면 딱 바로 거절하시면 너무 멋지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부러운 거예요. 부러워. 너무 부러워요. 근데 가지 않는 소신이 있지만 또 표면상 나 안 가요? 그냥 이게 아니라 일정이 있다. 이렇게 또 예의는 갖춰서 거절을 하잖아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나훈아 씨 말을 들어보면 아까 김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나 뇌경색 있다는데 지금 이렇게 건강해서 미안합니다. 하듯이 이렇게 말을 잘 들어보면 그 말에 뼈가 있어요. 그 뼈를 꼭꼭 씹어먹는 재미가 또 팬들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훈아 씨 얘기를 하다 보면 공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뭐 티켓이 열린다고 하죠. 하자마자 매진이 되는 걸 굉장히 유명한데 그 큰 공연장에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뭐 10초 만에 뭐 거의 매진이 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기자로서도 여러 가지 청탁과 민원이 있어요. 좀 구해달라. 해서 다른 표들은 그래도 꽤 구해서 이제 어르신이나 뭐 이렇게 보내드리곤 했는데 이 나훈아 씨 표만큼은 절대 구할 수 없는 표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017년도 공연과 같은 경우에는 11년 만에 열린 나훈아 씨의 공연이에요. 2006년도에 데뷔 40주년 콘서트를 끝으로 해서 전혀 공연을 안 하다가 2017년도에 공연이 열렸는데 여기에는 팬들뿐만 아니라 이 부모님에게 표를 선물하려고 하는 자식분들 이렇게 아주 쟁탈전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서울 공연은 7분, 대구 공연은 10분, 부산 공연은 12분 만에 광속으로 매진되어서 더욱더 화제가 된 공연이었죠. 그래서 예매 시작과 동시에 그 접속 마비가 됐다고 하잖아요. 이건 사실 요즘 아이돌들에게는 있을 법한 일인데 깜짝 저 놀랐어요. 역시 시도했죠. 방클. 근데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이 방클이 안 됐던 걸까요? 안 됐어요. 그래서 정말 시리에 빠져서 못 보나 보다 했는데 제 지인분 중에 온 가족이 가려고 정말 온 가족이 달려들어서 예매를 했는데 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너무 중요한 일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에 껴가지고 제가 이 무대를 봤는데 정말 저도 이때 또 덕통사고 당했죠. 그래서 정말 대단했는데 이때 당시에 못 가게 된 분들 정말 많이 아쉬워하시고 슬퍼하시고 했는데 당시에요. 그래서 이거 공연 현장에서 못 보고 나중에라도 좀 방송으로 재방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한 분들 있었을 거예요. 방송사에서는 나훈아 씨는
방송사에 이 영상 팔지 않습니다. 재방 원하지 않습니다. 했는데도 물밑에서 계속해서 접촉하고 제안하고 했다고 그래요. 나훈아 씨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당시 표를 구한 분들 그리고 구하지 못한 분들의 반응이 참 재밌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단언컨대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다라고 하는 BTS 표보다 나훈아 씨 콘서트가 더욱 구하기 힘들어요. 기자들에게도 절대 주지 않고 가족들도 돈 주고 사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공연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연을 시도하고 그리고 성공했었던 분들의 후기를 보면 아이돌 티켓팅인 줄 알았다. 엄마가 좋아하시겠다라면서 예매 성공을 축하하는 글들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효자 효녀들과 겨뤘지만 전 졌습니다. 이런 후기 실패 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의 글들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훈아 씨의 공연을 보고 싶어 하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이제 나훈아 씨 공연 티켓은 이제 방식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청약 가점제처럼 공연 티켓 가점제를 줘서 다 이렇게 점수 매기고. 부양가족 6인 이상이면. 그럼 6인 이상이면 먼저 되고 뭐 이렇게 있어야지. 거기에 좀 덧붙여서 설명드려야 되겠는데 이 예매하시는 분들이 보통 예매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나이대가. 왜냐하면 거의 프로들이죠. 자녀들 키우면서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 이미 방클릭을 경험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정말 이 표를 구하신 분들은 하늘에 내리신 분들이지 않을까. 근데 나훈아 씨가 이걸 또 대응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막 안표 값이 수백만 원에 이르기도 했어요. 근데 이걸 내놓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표를 회수해서 2차로 다시 공정하게 표를 판매하기도 했고요. 뭐 이번에 비대면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사연을 받은 다음에 사연을 보고 1000명을 온라인 콘서트 입장권을 줬죠. 이런 식으로 나훈아 씨는 계속해서 뭔가 나로 인해서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책을 계속 좀 고안해 나가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공연 가점. 이렇게 공연에 열광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이제 이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 자주 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제 새로운 노래를 들으려면은 음반 사는 것보다 먼저 공연을 봐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또, 전 연령층을 함께 이제 아우르고 있다는 게 큰 매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훈아 씨 콘서트, 저는 이제 영상으로만 봤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아까 나왔던 그 말 타고 이렇게 앞에 쫙 수문장 같은 분들이 있고, 말 위에서 노래하고 뭐 이런 거 봤어요. 용도 나오고 불도 나오고. 공연이 정말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제 최근 들어서 최근 제 나이에 최근일까요? 뭐 이승환 씨, 김장훈 씨도 뭐 콘서트 이 무대 퍼포먼스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훈아 씨가 정말 원조예요. 나훈아 씨는 그 무대의 규모, 어떤 뭐 의상, 퍼포먼스의 종류 정말 다양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돈을 벌겠다라는 것보다 내가 그동안 나를 사랑해주신 팬들께 팬 서비스한다 이런 무대 같아요. 그래서 가서 보면 팬이라는 게 이 공연에 왔다는 게 뿌듯한 그런 무대를 선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옷 갈아입잖아요. 맞아요. 너무 멋있으셨어요. 뭐 자신감이거든. 아니 누가 무대 위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게요, 이제 옷을 갈아입을 뿐 아니라 사실 조금씩 한꺼번씩 이렇게 해서 한복, 도포 입었는데 나중에는 청바지에 러닝 셔츠 이렇게 입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몸이 굉장히 다부지세요.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뭐 청바지 뚫려 있고 러닝셔츠가 찢어져 있다 한들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대를 어떤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온몸에 다 담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사람하고 같이 보다가 한마디 들었잖아. 뭐 하는 거야? 지금 70이 넘으신 분이 저러고. 많이들 비교나가시죠. 당신 뭐 하는 거야? 네, 맞아요. 같이 보면 안 되겠더라고. 그리고 진짜 콘서트 하는데 이거 혹시 좀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붙인 거 아닌가? 아니에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라이브로 부르는데 그래 말이에요. 끝까지 목소리가 쉬질 않으시고 노래할 때 보면 이럽니다. 저 오늘 밤샐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집에 안 가시고 밤샐 준비됐습니까? 저 정말 그날 집에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황이라는 이런 수식어가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나훈아 씨 하면 또 떠오르는 이미지는 신비주의잖아요. 왜 이렇게 신비주의를 고집하셨을까요? 과거에 나훈아 씨가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이 가수는 스타는 밤하늘의 별과 같다. 뭐냐? 사실 밤하늘의 별 반짝반짝 보이긴 하지만 손에 잡히진 않잖아요. 이 본래 대중 가수라는 게 꿈을 파는 직업인데 그 뒷무대가 이 더 공개가 되면 드러나면 환상이 깨질 수 있다. 네. 근데 너무 신비주의 또 전략을 내세우면 팬들이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 슈퍼스타는 한 30%의 안티 팬이 있어야 된다. 과거의 말씀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번 공연에서는 그 신비주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달리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나훈아 씨가 말을 하기를 신비주의라는 말은 가당치도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본인이 이제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는 앨범 준비를 하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때 내가 꿈을 채우고 책도 많이 읽어야 뭐 좋은 앨범을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작사, 작곡을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좀 가만히 있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이 기간을 언론에서 신비주의다라고 이렇게 좀 포장을 해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공연 중에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 공연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정말 전 국민이 테스 형 아리에 빠졌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가사 중에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뭐 이런 한탄하는 듯한 가사가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테스 형이 예전에 70년대하고 80년대 때 남자들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거예요. 그래서 테스 형, 텔레스 형, 스피노자를 빗대서 노자 형, 뭐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했고 특히 이제 테스 형 같은 경우에는 당시 유행했던 말이 테스 테스 형이 너한테 전해주더라. 야 이렇게 뭐냐 그러니까는 네 꼬라지를 알라고. 뭐 이렇게 이제 유행을 했던 유머였었는데 이 나훈아 씨가 11년 동안 무대 밖에서 세상을 떠돌면서 힘들 때면 아버지 산소에 가셔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르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노래도 이제 그 산소에서 쓴 글을 작곡해 불렀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좀 대중가요로서는 무거운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많이 들어가는데 아버지, 산소, 천국 이런 단어가 있었는데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여기에서 이제 테스 형님으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테스 형 노래 방금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듣고 딱 어떠셨어요, 느낌이? 저는 뭐 여권 신장도 좋습니다. 너무너무 지지하고 찬성하고요. 근데 또 남자분들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거. 사실 여권이 신장한다는 게 어떤 남자의 어깨가 움츠러든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공연을 봐도 그렇고 테스 형 노래를 들었고 아버지들, 세상의 아버지들이 얼마나 고생하나 또 이거를 대변해서 나훈아 씨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번호식 문을 없애야 돼. 옛날엔 딩동딩동 하고 탁 들어갔는데 요즘엔 띠리리 그러고 지가 문 열고. 아니 이거 저 모창 김학도 씨가 했죠? 모창 아주 재밌던데. 그게 사실 김학도 씨가 모창을 끊었다고 하던데 하셨더라고요. 잘하더라고. 본인도 포기할 수 없었겠지. 그렇죠. 포기할 수 나오죠. 없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이 김학도 씨 지금 나오고 있는데 딱 알죠. 내가 모창 끊었다고도 지금 이건 해야 된다. 그렇지. 네,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콘서트 방송되기도 전에 커버송을 지금 발표해서 화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김학도 씨뿐이 아니에요. 펭수도 나섰습니다. 펭수가 어떻게 나섰느냐? 머리에 이 나훈아 씨 백발처럼 은발처럼 이 은발도 머리도 붙였고요. 나훈아 씨 한복 흉내내서 도포 입고 이제 나훈아 씨 조끼를 입었는데 목도리 둘렀고, 그래요? 네 비단 빨간 꽃신까지 신었어요. 아주 노래도 하는데 지금 굉장히 노래 열창 잘하더라고요. 저 장소가 초등학교 운동장이에요. 초등학생들 앞에 놓고 학생들이 테스 형 중간중간 추임새 넣으면서 아주 재밌게 부르더라고요. 요즘은 뭐 정말 어딜 가나 테스 형. 근데 자주 들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훈아 씨 고향에 나훈아 거리가 또 조성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나훈아 씨 부산의 남자 아니겠습니까? 이번 공연에서도 나훈아 씨가 저는 부산 동구 초량 이동에서 태어나 직접 가수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제 나훈아 씨는 1947년에 부산 동구 초량동에서 이남 이녀 중 차남으로 태어나서요. 부산 초량초등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관계자가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초량동에 나훈아 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겁니다. 일단 부산시와 협의는 들어간 상태이고요. 거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나훈아 팬들의 의견이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참 힘들고 침체돼 있고 이랬었는데 저도 나훈아 씨 공연을 한다고 그래서 그 시간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가 15년 만이니까 네. 한번 이렇게 봤는데 계속 보게 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두들 열광하면서 봤어요. 네. 근데 이제 또 그 공연 중간에 네. 그 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역사책을 봐도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걸 못 봤다. 예. 나라를 지킨 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발언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또 정치권에서는 이게 너희들에게 한 말이네니 우리 뭐 이러면서 그 이야기가 됐는데요. 그 액면 그대로 국민에게 용기를 주는 그 발언이었던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3억 원을 또 기부하기로 했어요. 심지어는 국민의 힘이 대단한 건 맞으니까. 그렇죠. 네, 국민의 위주로 생각하신 거죠. 근데 심지어 굉장히 놀랐던 게 이 공연이 노게런티였다면서요? 맞습니다. 돈 받으면은 하란 대로 해야 되지 않냐. 난 돈 안 받는 대신 내가 하고 싶은 걸 구현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말 그런데 또 이게 다시 보기 서비스도 없거든요. 공연은 볼 때 같이 감흥 느껴야지. 나중에 다시 보면서 눌렀다가 멈췄다가 재생했다 되돌려봤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요번에도 또 한번 소신 보여주셨네요. 네. 네. 그러니까 부러워. 이런 게 부러워요. 맞아요. 여러 가지로 부럽네요, 오늘. 나훈아 씨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 행보에 대해서 언제나처럼 기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참 궁금한데요. 일단 이번 가장 최근에 공연을 한 이 공연 관계자 측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연 후에 나훈아 씨 측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어떠한 피드백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 봄 호련히 나타나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었던 그날처럼 정말 느닷없이 사라진 느낌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훈아 씨가 마이크를 내려놓을 이 시간을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능한 마이크를 놓을 마음 먹지 마시고 계속 평생 노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명언 남기셨어요. 어떤 가수로 남고 싶냐? 유행가 라는 건 흘러가는 거다. 대중과 함께. 나 가수 하나 직업으로 여태까지 흘러나왔는데 노래 부르다 흘러가는 거지 뭘 남긴 남냐. 이렇게 또 한번 멋진 말씀 하셨네요. 네, 사실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올 한 해가 정말 힘들잖아요. 네. 많은 국민들이 나훈아 씨의 공연을 보면서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 1987년도에 그 카세트 테이프 2,000개를 만들으셨던 그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는 노력 있잖아요. 네. 그것으로서 이번 공연과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명예, 그다음에 본인의 인기, 본인의 신비주의에 대해서 더욱 확장시키는 그런 개인적인 목적보다는 네. 국민들에게 나훈아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국민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공연을 하사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예전에 저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산신령님 뽕 하고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 때 산신령처럼 이렇게 빵 나타나서 쫙 하고 맞아요. 네. 언젠가 또 나타나서 한번 쫙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중예술가가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힘을 줄 수 있구나. 네.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힘을 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아울러 해봤어요. 네, 오늘 수요일이고 아무래도 힘들고 지치잖아요.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하루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